안녕하십니까, 송광입니다. 지난 시간 끝부분에 그 산자역기 얘기를 드렸죠. 그 산자 모습도 봤습니다만은 이 산자는 그냥 놔두면은 물론 안 되겠죠. 그래서 산자 누리개 긴 나무를 대서 박아야만 되죠. 그것을 이제 산자 누리개라 그러는데, 이것은 나무를 캐면 그 가에 그 쭉더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태워버리지 않고 놔두었다가 바로 여기에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쭉더기 부분을 여기에 대고 이용을 한다. 이것은 지붕의 하중을 고르기 위함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석가래 메꾸어 가지고 석가래 쪽에 무게가 지나치게 실리는 것을 방지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적심놓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적심놓기라고 하는 것은 장년과 단년, 긴 석가래와 짧은 석가래가 각도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급격하게 꺾이고 갈 때는 그게 골이 파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적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장년이 이렇게 가고 좀 느리게 올라가다가 단년에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 용마루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각이 꺾이게 되죠. 이 부분에다 큰 나무 같은 것을 넣어서 이 면을 고르게 해줍니다. 이때 넣는 이 부분을 적심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심 넣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능한 여기는 통나무 같은 것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이 물매를 아름다운 곡선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하중을 분산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했을 때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 쪽으로 이렇게 휘면서 내려오죠. 그래서 위에서부터는 곡선을 많이 주고 점차 내려오면 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때 밀어서 잘 이렇게 처리되게끔 해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마루의 곡선을 잡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새끼줄로 용마루 곡선을 잡고 있는 겁니다. 추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치수까지 다 재어서 번호까지 매기고, 그래서 석가래 잡기다, 또 초매기, 이매기 등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지만은 용마루 쪽은 자연스럽게 잡습니다. 그래서 용마루를 잡을 때 이쪽 끝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를 용마루로 그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새끼줄을 가지고 어느 정도를 그 새끼줄을 느슨하게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곡선이 생기죠.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용마루 곡선은 잡습니다. 그러나 처마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엄격한 하중을 받고 막 이렇게 또 가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치밀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치밀하게 계산하는 곡선이 있는가 하면은 용마루처럼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는 그런 곡선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와를 얹어야 되는데, 그 기와를 얹기 전에 먼저 그 보토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흙을 만들죠. 지금 사마토 만드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마토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죠. 주초할 때 석비례하고 또 강회, 모래, 이것을 1대1대1로 한다 그랬습니다. 석비례를 벌써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잡석이 섞인 그러한 흙 같은 것을 석비례라 그럽니다. 그래서 석비례, 모래, 강회, 이것을 잘 섞어서 하는데, 아까 모습에서 김이 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강회를 푸는 것이죠. 생석회. 생석회는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을 망치로 두들겨서 깨는 것이 아니고, 물을 붓게 되면 저렇게 김이 나면서 점차 풀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석비례하고 모래를 섞어서 만드는 것이죠. 이 사마토는 소위 방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에 다짐한 흙을 갖다 적심 사이사이, 앞에서 본 적심 사이사이라든지 이런 쪽에 빈틈없이 보토를 해줘야만
기와가 좀 잘못됐을 때라도 곧바로 실내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방수층을 형성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마토 부분을 일면 새우흙이다. 그렇게 이제 목수분들은 이야기를 하죠. 새우흙. 그 다음에 또 흙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숫기와를, 암기와를 놓고 나는데 숫기와를 올리게 되면은 숫기와는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흙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흙 들어가는 것을 굴림백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굴림백토. 그래서 덩어리를 그는 만들어 놓죠. 덩어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홍두깨 흙이다. 보통 이제 목수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와공들은. 그래서 숫기와 밑에 넣는 흙하고 보토하는 두 가지 흙을 쓰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와를 얹기 위해서는 기와가 어딘가에 걸려서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자꾸 밑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선 이것은 암기와가 제일 그 아래쪽에서는 딱 걸려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그 연함이라고 하는 부재에 의해서 암기와가 그 이매기 위에 부연 위, 그 이매기 위에 딱 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함을 설치한 후에 그 암기와를 넣는데 이 연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자세히 보시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두 번째 이렇게 위에 그 부연이 있고 부연 위에 이게 하늘색은 개판입니다. 개판이고 끝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이매기 핑고대가 있습니다. 이매기가 있고 이매기하고 기와의 사이에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나무 부재가 쭉 지나가고 있죠. 이 바로 위에 약간 그 연두빛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연함입니다. 이것은 그 기와 밑에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탁탁 걸기 때문에 그것이 밀투로 미끄러지지를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바닥에 까는 이제 저렇게 면에 까는 것을 바닥기와라 그러는데요. 바닥에 까는 기와들은 전부 다 이게 기와 세 장이 이렇게 서로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켜를 물리는데 이것은 이제 한 장이 깨져도 소위 그 비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와를 이제 다 깔고 나면은 그 사이사이에 골이 있고 거기에 이제 숫기와를 넣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때 굴림백도를 쓴다. 이런 이야기죠. 이때 이제 내림마루도 함께 깔아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기와를 다 깔고 나면은 착고라고 하는 것과 부고라고 하는 것을 쌓고 난 뒤에 용마루를 쌓아갑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용마루다. 그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용마루, 여기서 여기까지가 용마루고, 용마루에서 앞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내림마루입니다. 이 내림마루. 그래서 내림마루가 있고, 그 다음에 기마루. 이것은 이제 추녀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붕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이 지금 맞배지붕 형식이거든요. 일주문인데 일주문은 거개가 이렇게 맞배지붕 형식입니다. 맞배지붕 형식에서는 소위 내림마루는 있지만은 귀마루, 소위 추녀마루가 없죠. 추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맞배지붕에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우진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쪽 내림마루가 없는 것이죠. 내림마루가. 그래서 이 부분을 깔면서 이제 같이 귀마루와 내림마루를 올라갑니다. 내림마루를 쭉 올라가고 난 뒤에 착고 부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서 착고하고 부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착고라고 하는 것은 이 기와 암기와 꼴이 있는 데서 제일 밑에 걸리는 것을 착고라 그러고 그 위에 튀어나오게끔 다시 걸려 있는 부분이 부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에서 좀 크게 이렇게 길게 보이는 부분, 이것은 기와를 이런 식으로 붙여놨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고라 그럽니다. 이것을 쌓고 난 뒤에 이제 용마루를 쌓아 올라간다. 그러면 이 용마루하고 귀마루는 만일 용마루를 7개를 쌓아서 올라갈 것 같으면은 귀마루는 한 5개 정도로 쌓아서 조화를 맞추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 팔짝 지붕에서는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소위
날개기와, 날개기와 같은 그런 기와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 날개기와라고 나와 있죠? 날개기와. 그래서 약간씩 옆으로 퍼져 있는 이와 같은 기와를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아까 설명했던 소위 박공 부분하고 풍판이라고 하는 방풍늘 부분, 이 부분 보고 옆에서 바라보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목기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쭉 앞으로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늘색 덮인 것은 이제 그 개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도 윗 부분이 좀 더 밖으로 나와서 소위 그 비가 들이치는 것을 방지해주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기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와의 종류는 크게는 평기와, 막세기와, 망세기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써가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평기와하고 막세기와, 망세기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기와는 숫기와 암기와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기와를 이야기합니다. 숫기와와 암기와. 암기와는 이렇게 고를 만들면서 이렇게 깔리는 부분을 암기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숫기와는 이렇게 언덕처럼 두덩을 만들고 있는 부분을 숫기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숫기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미구기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미구기와라고 하는 것은 턱을 만들어 가지고, 겹치는 턱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연결시키는 방법이고, 토수기와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습니다. 그러니까는 좁은 부분과 넓은 부분이 계속 걸리게 돼 있겠죠. 그것을 토수기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세기와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처마 끝에 걸리는 부분들을 전부 다 막세기와라 그러죠. 그래서 막세기와에는 역시 순막세 기와가 있고, 그 다음에 암막세 기와가 있습니다. 순막세 기와라고 하는 것은 원형으로 된 게 있고, 원형 또 타원형 혹은 원통형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암막세 기와는 형태가 보면은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만 된 게 있고, 좁게 이러한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막세기와 가운데 초가리 기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초가리 기와라고 하는 것은 연목, 부연, 추녀. 다시 말해서 이 연목을 하나하나 가릴 때 연목을 가려주는 초가리, 사례, 추녀를 가리는 것이 각기 있습니다.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수라고 하는 특이한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뭐 나중에 다시 한번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수락산 흥국사의 토수와 용두를 보고 있습니다. 왼쪽 것이 토수, 오른쪽 것이 용두입니다. 왼쪽 토수는 저기가 바로 사례의 끝입니다. 사례 자체가 이렇게 공중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냥 맞아버리겠죠.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결대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기와를 덮어 씌워서 물이 안 들어가게끔 보호해 주는 것이 소위 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용두라고 하는 것인데, 용두라고 하는 것은 망세기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저 망세기와는 용마루 기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린마루, 아까 용마루, 내린마루 이렇게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수두라고 하는 짐승의 머리와 같다. 이래서 수두라고 하는 이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 보통 이제 용마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삼국시대 때부터 고려시대까지는 소위 침이라고 했어요.
그 물고기 꼬리 형식 짙게 두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용마루라든지 저런 것을 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용두하고 침이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용두가 또 있고 독수리 머리 모양의 취두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사진을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상의 물고기입니다. 상상의 물고기 꼴입니다. 이것은 그 불을 가지고 장난하는 화마를 잡아먹으면서 산다 해서 저것이 용마루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말하자면 그 정각이 불로부터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림마루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귀면, 그 다음에 곱새, 바래기, 나중에 하나씩 살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잡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잡상이 절에 있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만은 지금 저것이 수락산 흥국사에 있는 그 마늘보전 위의 잡상입니다. 잡상은 뭐 삼장법사, 손오공, 접팔계, 사오정 등등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옳습니다. 근데 수락산 흥국사는 제일 앞에 있는 것을 강감찬 장군이다. 그렇게 뭐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뭐 그것은 강감찬 장군이 용감해서 아마 여러 가지를 다 물리친다. 이런 뜻으로 아마 쓰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와의 실제적인 어떤 그림이나 모습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